혹시 이런 분을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누가 무례하게 굴어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으며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마음이 여유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여유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표현이 따뜻하며 무엇보다 절대 상대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언어학 연구팀에 따르면 60대 이후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잘 정리해서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마음의 평화는 결국 말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 여유로운 사람이 자주 하는 말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말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고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중 한 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의 말투는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앞서 여유로운 사람들은 말에서 품격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실제로 그들이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그리고 그 말이 왜 중요한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은 상대의 실수나 서툰 행동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나옵니다. 작은 일에도 금방 화내고 일일이 지적하는 사람 곁에서는 누구도 마음 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유 있는 사람은 실수를 틈이 아닌 가능성으로 봅니다. 심리상담사 권미경 박사의 상담 기록에 따르면 노년층 대인관계에서 가장 큰 회복력은 실수를 용납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국을 짜게 끓였길래 그냥 웃었어요. 그랬더니 더 자주 밥을 해주더라고요. 정리하면 괜찮아라는 한마디가 사람을 지적보다 성장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내 말도 맞아. 자신과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대신 다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2022년 고려대학교 소통심리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의견 수용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가족 내 갈등 발생률이 60% 낮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을 때 내 말도 맞아, 그럴 수 있지. 너만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라고 말해주는 부모는 아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신뢰를 줍니다. 정리합니다. 내 말도 맞아는 동의가 아니라 이해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고마워 덕분이야. 감사 표현은 아무리 자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했으니 당연하다는 태도보다 내가 해줘서 고맙다는 마음이 사람을 오래 곁에 머물게 합니다. 연세대학교 가족심리연구소에 따르면 노년층의 감사 표현 빈도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한 어르신은 매번 반찬을 가져다주는 며느리에게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네, 고맙다라고 꼭 말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며느리를 지치지 않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정리하면 고마워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따뜻한 말입니다. 네 번째, 내가 미안했어. 사과는 절대 약함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만이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과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들 하죠. 하지만 여유로운 사람은 사과를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관계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존 고트먼은 말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언어다. 예를 들어, 내가 말이 좀 지나쳤지? 미안해. 이 한마디면 오해와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정리하면
미안하다는 말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힘입니다. 다섯 번째, 어떻게 도와줄까? 이 말은 상대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사람은 도움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갑니다. 서울시 노년심리센터 사례 분석에 따르면 능동적으로 도와주는 말보다 물어보고 돕는 태도가 상대의 정서적 만족도를 2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왜 그걸 못해 대신 뭐가 힘들어? 내가 도와줄까? 이 말이야말로 관계를 지혜롭게 이끄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진짜 배려는 물어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니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다는 생각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루에 단 한 문장만이라도 바꿔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판단 대신 질문으로 말하기. 그게 말이 돼? 왜 그렇게 했어? 이런 말은 상대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들려줄래? 그때 기분이 어땠어? 질문은 벽을 허물고 대화를 이어가게 만드는 가장 좋은 말 습관입니다. 하루에 한 번 질문으로 시작하는 대화를 연습해 보세요. 두 번째, 지적 대신 공감으로 반응하기. 사람은 실수를 지적받을 때보다 공감받을 때 훨씬 빠르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 그걸 또 잊었어? 가 아니라, 많이 바빴나 보다.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나도 덜 지치게 만듭니다. 말은 감정의 거울입니다. 공감은 말투부터 바뀌어야 시작됩니다. 세 번째, 침묵의 기술 익히기. 꼭 말을 많이 해야만 좋은 관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이 필요한 순간에 말을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더 깊은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하지 말고 호흡을 길게 3번 들이마시고 하루를 넘긴 뒤 말해보세요. 그 침묵이 당신의 인격을 지켜주고 관계를 보호해줍니다. 지금부터 이 3가지만 실천해보세요. 말은 달라지고 관계는 달라지고 당신의 얼굴에서 여유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말이 사람을 만든다고들 하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삶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 조금은 새롭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마음에 담고 싶으셨나요? 혹은 어떤 말이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나오고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말로 인해 회복된 순간들, 혹은 후회가 남았던 기억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정답을 주는 곳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배우는 공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말의 힘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한 문장을 정성껏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늘 곁에 있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유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 안에도 평온이 흐릅니다. 따뜻한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5가지 표현. 괜찮아. 내 말도 맞아. 고마워. 내가 미안했어. 어떻게 도와줄까? 이 말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말을 줄여야 할 때가 아니라 말의 무게를 깊게 해야 할 때입니다. 말이 많아도 문제지만 말이 너무 없으면 오해가 쌓이고 고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적게 말해도 그 말 안에 온기를 담습니다. 괜찮아라는 말 하나에 상대는 마음의 짐을 덜고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하루가 따뜻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꾸 떠나간다고들 하죠. 하지만 정작 떠나는 이유는 외모도 돈도 아닌 말에서 비롯됩니다. 말투가 날카롭고 표현이 없고 감정이 닫혀 있다면 사람들은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면 사람은 다시 곁으로 옵니다. 다시 웃게 됩니다. 다시 가족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을 바꾸면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바뀌면 내 인생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 당신이 쓰는 말이 당신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단단한 어른이 되려면 먼저 말에서부터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말에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더할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는 말은 결국 언젠가 내가 듣게 될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 문장만이라도 달콤하게, 넉넉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그 작은 말이 당신의 사람을 지켜줄 것입니다.